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인덱스가 없는 상태인데 얘를 어디 갔어? 아, 지웠구나. select SQL echo 해시 from member. 자, 여기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 하나 복사에다가 이렇게 자, 얘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1.186초가 걸렸네요. 근데 이게 멤버 제 예상보다 너무 빨라요. 원래 더 걸려야 되는데 400만 개나 했는데 왜 이렇게 빨라졌지? MySQL이 이렇게 좋아졌나? (1.248) 생각보다 좀 빠르네요. 원래 더 오래 걸릴 걸 예상을 했는데 그럼 이걸 좀 더 추가해 볼까요? 추가하는 거는 엄청 오래 걸리네요. 언제 끝날 거야? 25초나 걸렸네요. 이제 800만 개가 됐어요. 800만 개. 그 중에서 얘를 찾겠다. 돌리면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이제 좀 걸리네요. 많이 눈에 띄게 우리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5초 걸렸대요. 15.879초. 그렇다는 게 거의 16초 가까이가 걸린 건데, 이 로그인 아이디가 이 멤버 테이블에 있냐,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 정보, 그 컬럼들 다 조회하는 쿼리문, 이거 간단한 거 하나가 15초, 16초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유니크 인덱스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해주고, 이제 데이터가 800만 개가 넘었기 때문에 이 인덱스 추가하는 것도 꽤 걸릴 거예요. 열심히 돌고 있어요. 지금 16초가 걸려서 16.5초가 걸려서 인덱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했을 때 몇 초가 걸리나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보셨어요? 0.002초 걸렸어요. 유니크 인덱스 추가했더니 15초 걸리던 쿼리 실행이 0.002초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인덱스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대신에 인덱스를 남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수정이 잦은 테이블에 수정하는 그런 기능이 잦은 그런 테이블들은 인덱스를 쓰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왜냐면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수정을 했다면 인덱스에도 그 정보가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2배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덱스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테이블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좀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필드 값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조건을 로그인 아이디를 많이 건다, 그럼 로그인 아이디로 인덱스를 만들면 되고요. 로그인 아이디 필드로. 근데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말고
이 조건에 거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거에서 뭐 ID, 얘보다 ID를 더 많이 쓴다. 그럼 ID에 인덱스를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필드 값으로 인덱스를 만들면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원본 테이블의 약간 사본 느낌인데, 그러니까 완벽한 복사본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사본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사본 느낌인데, 이제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테이블을 위에서 아래로 쭉 풀스캔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가 인덱스라는 애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정해놓은 그 필드로 인해서 뭔가 단순한 검색, 조회 이런 것들 반복이 될 때 이제 얘 때문에 이렇게 풀스캔을 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가 되는 2.1 있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 뭔가 수정이 이루어졌다면 얘도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뭐 이런 변화가 잦은 테이블한테는 인덱스를 거는 게 오히려 손해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검색 혹은 질의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테이블이라면 인덱스를 걸어서 사용을 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인덱스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덱스랑 유니크 인덱스의 차이는 이제 이 안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냐 없냐, 우리가 테이블에 제약 조건으로 걸듯이 여기에 유니크 걸듯이, 지금 안 걸었지만 여기에 걸듯이 얘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를 만들 때 데이터가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면 유니크를 걸어놓으면 안 되고요. 중복되는 게 절대로 없는 테이블이다, 이 컬럼 기준으로 했을 때 없다 하면은 유니크 인덱스를 걸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니크 인덱스든 그냥 인덱스든 지울 때는 이게 맞아요. 드롭 유니크 인덱스는 없어요. 그냥 드롭 인덱스로 얘를 지울 수 있습니다. 뭐야, 왜 안 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왜 B1으로 와 있죠? 다시 지워보면 이제 인덱스를 지웠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 해봤을 때 더 이상 이 멤버 테이블에는 인덱스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아이디는 우리가 추가한 적이 없는데 인덱스에 지금 올라가 있죠. 얘는 인덱스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그거 기억나시나요? 작성자를 게시물 테이블에, 게시물 어레이 리스트에, 아티클에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작성자 명을 추가하지 않고 작성자 회원 번호를 추가한 다음에 그걸로 조인해서 가져왔죠. 뭐 그때는 조인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때 그런 데이터를 조회할 때도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가 유리한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는 일단 지정이 되면 이렇게도 활용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까 이거 추가할 때, 인덱스 추가할 때 얘가 기준이 되는 게 아이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 그랬죠. 얘를 추가하면요, 어차피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될라나? 일단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네, 됐다고 나오네요. 6초 걸렸다고 나오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 껐다가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이미 있는데 또 추가한 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겠죠, 딱히. 그래서 얘는 그냥 지울게요. 그리고 인덱스를 제가 지금 여기서 클릭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그냥 보는 것도 있어요. 이게 show index from member 이러면 여기에 그냥 나와요. 지금 이 멤버 테이블에 걸려있는 인덱스들이 다 나와요. 키네임 프라이머리고
지금 아이디 그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프라이머리밖에 없잖아요. 우리 추가한 게 없으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로그인 아이디 얘를 유니크로 만들어 볼게요. 유니크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렸다가 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초가량 걸려서 추가가 됐고 검색해보면 이제 나오죠. 우리 추가됐죠 지금. 자 여기서 얘네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 컬럼들이 소개만 좀 드릴게요.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간단히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은 테이블 이름이에요. 우리가 조회한 테이블 이름 멤버. 논 유니크는요 여기가 이제 이 인덱스가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유니크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인덱스면 여기에 0이 아니라 1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얘를 패스워드 컬럼도 뭐 굳이 필요는 없는 거지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차이를 좀 눈으로 보기 위해서. 로그인 패스워드는 유니크 인덱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1이 나왔죠. 유니크 인덱스는 0이고 프라이머리는 당연히 중복된 값 못 가지니까 0이 나오는 거고, 그냥 인덱스는 1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키 네임 같은 경우는 인덱스 이름인데, 이 인덱스가 해당 테이블에, 이 멤버 테이블에 기본 키면 그냥 프라이머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얘는 인덱스에서 이 필드에 순서를 표시해요. 이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에 순서를 표시하는데 얘는 사실 뭐 크게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컬럼 이름이고, 얘는 뭐였지? 정렬 방식인데 얘도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얘가 이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유일한 값들의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개 데이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같은 데이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중복된 값 가질 수 있는 애니까. 왜냐면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그냥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4개 빼고는 다 같은 값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인덱스 접두어를 나타내는데 큰 의미 없고요. 얘도 키가 압축되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얘도 별로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를 저장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낱널이 아니면 널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yes가 나와요. 근데 낱널이면 널을 못 넣잖아요. 그럼 그냥 공백이 나와요. 그리고 인덱스 타입은 얘는 아마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거에 약자로 되어 있는 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진 트리 있죠. 그 방식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이 인덱스에 사용되는 함수를 나타내 주는 건데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커멘트,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기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거 잠깐만, 얘는 이거 두 개는 어쨌든 커멘트, 우리가 주석 거는 것처럼 뭔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거를 이제 실무 나가시면 인덱스를 이렇게, 그거 너무 느리니까 인덱스 만들어서 처리해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인덱스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추가해서 내가 검색의 기준이 되는 컬럼 생각해서 인덱스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좀 해볼게요. 인덱스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된 거냐면, 여기까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문제에서. 그리고 이건 어차피 정답을 올려 드릴 거니까 정답을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회원 테이블 삭제, 이거는 제가 지금 정답을 열고 정답을 좀 가져와서 보면서 하죠.
수업 페이지에 정답을 좀 열어놨고요. 이거를 좀 가져와서 이걸 보면서 같이 좀 하죠. 자, 여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69번째 줄에 있는 회원 테이블 삭제. 자, 이러고 이제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만들 때는 로그인 아이디에 유니크 인덱스까지 걸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유니크랑 유니크 인덱스는 다른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거는 거는 유니크고, 유니크 인덱스를 여기서 만들어 주려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테이블 만들고 아까 얼터 테이블 하면서 애드 인덱스를 했었죠. 그거 말고 인덱스를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크리에이트 인덱스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다른 방식이고, 테이블 만들 때 하는 스크립트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고 추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테이블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 2명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상황이 있어요. 얘가 왜 글자가 안 나오지? 썼습니다인데 얘 왜 안 나올까? 아무튼 이 상황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그인을 한 사람이 비회원은 글 못쓰고 로그인한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쓸 때 제목, 내용, 작성 날짜, 작성자가 보여야 되고, 어떤 회원이 작성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냥 작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뎁트랑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로 조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부서명으로서 EMP가 부서명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뎁트 테이블에서 부서명을 바꿨을 때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EMP 테이블에 부서명이 아닌 부서 번호 넣어놓고, 그러면은 뎁트 테이블에서 부서명이 바뀌어도 어차피 부서 번호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조인해서 데이터 가져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했던 거를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뭐야? 어디야?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 지금 2개 데이터 들어있고요. 인덱스 쓰는지 확인.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여기 밑에 있었네, 다행히. 자, 이 explain을 쓰게 되면요, 잠깐만, 얘가 explain 얘가 뭐였지? MySQL explain. 이 explain은 이거예요. 이 쿼리가, 우리가 이 뒤에 실행시키고자 하는 이 쿼리가 동작하는 원리라고 해야 되나? 실행 계획이 맞겠네요. 올바른 단어가 실행 계획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쿼리가 실행될 때 이 MySQL이라는 애가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나타내 주는 건데, 사실 이것도 뭐 모르셔도 돼요. 이거 쓸 일 없습니다. 이거 까고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건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게시물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게시물 테이블을 만들 건데, 지금 보면 라이터 네임 있고 멤버 아이디 있죠. 일단 이대로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만약에 현재 지금 상황은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회원도 글을 쓸 수 있게끔 한다고 쳤을 때 이 테이블에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할까요? 어떤 컬럼이?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걸로 그냥 쓰죠. 자,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비회원인데 댓글을 달 수 있다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사이트들은 근데 어쨌든 내가 글을 썼으면, 내가 비회원이지만 글을 썼으면 그 글은 나만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삭제도 그렇고, 관리자가 아닌 이상. 그건 똑같아요.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근데 비회원이라는 거는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현재 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회원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그 회원 정보를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그 회원이 누군지 알아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비회원일 때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비회원으로 주문하거나 할 때 결제 비밀번호 같은 거 걸어놓는 거 혹시 아시나요? 내가 내 주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문 내역 번호라든가 거기에 플러스 비밀번호를 임시로 설정해 놓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비회원이 글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쯤은 저장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회원들일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뭐 라이터 패스워드 같은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비회원들이 글을 썼을 때에는 얘네들 안에 뭔가가 들어가게끔, 그리고 얘네들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매칭시켜서 수정 삭제가 가능하게끔 처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신에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글을 쓸 때에는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얘를 디폴트 값을 뭘 넣어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아서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도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로그인을 해야만, 로그인을 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회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멤버 아이디랑 라이터 네임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내려갈게요. 1번 회원이 지금 1번 회원이 글 작성하고 2번 회원이 글 2 작성하고요, 1번 회원이 글 3 작성한대요. 이거 3개 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글 3개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홍길 동이 썼고 순이 썼고 동이 썼고 1번 2번 1번. 자, 근데 1번 회원의 이름을 홍길동에서 홍길동 2로 바꾸겠대요. 이거 멤버 테이블에 있는, 지금 멤버는 이거 2개 들어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홍길동을 홍길동 2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티클을 조회를 해보면 얘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제 내가 뭐 닉네임 같은 게 화면에 보이고 있다가 내가 닉네임을 바꾼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홍길동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작성했을 때 홍길동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홍길동 2라는 걸로 닉네임을 바꿨을 때 그게 기존의 게시물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때 EMP랑 뎁트 테이블 가지고 할 때 이 라이터 네임이라는 이름 바로 저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얘를 가지고 이 이름을 가져오게끔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터 네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릴 거고요. 그리고 이너 조인을 통해서 두 테이블을 이제 할 거예요. 조회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그냥 이너 조인해서 조건 없이 이너 조인 해버리면 이거 기억나시죠? 2개, 3개 있을 때 이 경우의 수 그냥 다 묶어버려서 6개 나오는 거, EMP랑 뎁트. 그래서 지금 6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니까 얘는 여기 그냥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6개 이상하게 나오겠죠. 매칭이 잘 안돼서. 얘를 이제 제대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인에 어떤 조건을 추가해 줘야 되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거를 조회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올바른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뭐 추가해 주면 돼요? 요 쿼리에다가 제가 조인과 이거는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너 조인, 아티클과 멤버를 이너 조인 할 건데, 온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랑
멤버에 있는 아이디랑 일치하면 조인을 하겠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치가 돼서 잘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멤버 아이디 112 여기도 112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너 조인을 사용할 거면 on은 그냥 세트예요. on 없이 조인을 쓴다? 아, 이거 안됩니다. on은 필수예요, 필수.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좀 가공을 해보자면 우리 게시물 번호는 알아야 될 거고, 얘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얼리어스 붙여줄게요. 얘는 A, 멤버는 ASM으로 하죠. 그러면 여기도 A, M, 그리고 여기에 A.id, 그리고 A.origidate, A.title, A.body, 그리고 멤버 아이디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여주도록 하고, 이제 멤버에 있는 데이터 중에 m.name 테이블을 컬럼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모양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쿼리문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홍길동의 이름을 홍길로 바꿨어요. 그리고 얘 다시 하면 잘 나오는 거죠. 이거 EMP랑 뎁트 위에서 우리 수업페이지 엊그제? 18일차에 있는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너 조인 직계함수 쪽 말고 이너 조인 했던 문제랑 같은 식의 문제인데, 이제 진짜로 활용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의 느낌으로 다뤄진 거고, 오늘 그 이전에 배운 인덱스,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리고 인덱스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 중에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뷰는 인덱스랑 다른 게 뭐냐면요, 인덱스는 아까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할 필드를 기준으로 한 테이블의 사본이라 그랬잖아요. 사본 느낌. 근데 뷰는요, 아예 가상 테이블이에요. 얘는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과 열로 진짜 테이블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행과 열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물고 있지 않아요. 인덱스는 물고 있는 거고 뷰는 안 물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용도식으로 지나가는 건데 그 실행하는 중간에만 생존을 해 있어요. 그래서 뷰를 사용했을 때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여러 테이블이나 여러 뷰를 하나의 테이블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테이블들의 연관관계 속에서 뷰를 잘 활용을 하면요, 이거에 대한 작업 속도도 빨라질 뿐 아니라 얘를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뷰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얘는 여기 보면 이거예요. 이거 뷰,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뷰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서 경력이 한 1, 2년차, 3년차까지 가신다면 그 가는 과정에 이 뷰 테이블을 다루는 거를 뭐 한두 번쯤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흔하게 많이 경험할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제 나중에 공부 다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됐다 하시면 그때 좀 심도 있는 이런 공부를 좀 해보세요. 이건 DB 관련이라서. 근데 뷰도 잘 쓰면 좋아요. 인덱스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잘 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쿼리의 한계가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는, 둘 다 이 뷰랑 인덱스라는 걸 아예 안 쓴다라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작업 속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인덱스랑 뷰를 잘 활용하면
그 한계를 좀 쉽게 뛰어넘어갈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잘 써야겠죠. 그리고 이 프로시저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DB의 고급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사실 이 프로시저가 얘를 잘 다룰 줄 알면요, DB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엄청 많아져요. DB가 약간 얘는 좀 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DB는 원래 왜냐면 이미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시저를 잘 활용을 하면요, 좀 동적인 처리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과 동적은 말 그대로 약간 이렇게 멈춰있는 게 정적인 거고, 동적인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 그래서 DB 자체는 원래 사실 되게 정적인 데이터의 그건데, 프로시저를 통해서 얘를 좀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많이 어려워요, 프로시저는. 이거를 진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얘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얘를 그렇게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요. 기본적인 거 정도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정도지. DB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세요. 밑에 있는 함수는 그냥 기본 제공받는 함수, 우리가 쓰고 있던 now, 뭐 concat, 아니면은 우리 land, 이런 거, 그런 게 다 함수예요. UUID 이런 것도 다 함수입니다. 그런 거고, 트리거는 트리거랑 이벤트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오늘 조인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도 했고, 인덱스에 대한 거 새로 배웠고요. 그리고 유니크 인덱스에 대한 거 또 배웠고, 네, 이제 DB를 다루는 거에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로그인이랑 또 권한 이런 거 처리할 때 작성자랑 이런 거 필요하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한번 DB 쪽을 더 들여다본 거니까요. 오늘 내용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복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랑 이제 수요일 수업이 있잖아요. 화요일 날은 또 수업이 없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랑 수요일 날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최우영 강사님이라고 다른 강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강사님께서 이제 대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진행한 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다음 내용 제가 하려고 한 거를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최우영 강사님과 함께 또 재미난 수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뵙겠군요.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